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또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서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의 12%, 연 5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를 짚어주신다고요. 정부가 최근 간병보험료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법안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두운 그림자죠. 간병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재정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벌써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간병비 비싸요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말씀하셨던 우리 사회 간병 현실,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현재 대한민국 노인 인구, 즉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넘어섰습니다. 5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된 거죠.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생산활동, 즉 소득활동이 어려워지고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간병 상태인 겁니다. 요양시설에 몸을 의탁하든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든 간에 간병이라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간병이라는 행위에는 비용이 따르게 되겠죠. 돈이 문제인 거죠. 직장을 다니면서 돌볼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병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 간병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장기 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전액 지원이 아니라 부분 지원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양시설 비용의 일부가 지원되기는 하고요. 부대 비용이라고 할까요? 간병인 인건비, 개인 병실료, 식대, 소모품 등은 전부 다 본인 부담이거든요. 100%. 네. 게다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경증이거나 단기 간병은 전혀 지원이 안 되거나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간병보험에 따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보험들은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아직은 필요한 사람들만 드는 특수보험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 몰랐네요. 네, 사실 간병비는 사람에 따라서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인건비가 좀 비중이 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그 간병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또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서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의 12%, 연 5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간병보험료로 400만 원을 냈다면 그중 12%인 48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월 34만 원 정도의 간병비 보험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나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중심이거든요. 이 법안은 처음으로 간병보험을 별도 항목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인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좀 사례를 들어 주실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의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모시면 월 250만 원이 드니까 돈이 부족해서 직접 모시면서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어요. 그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연간 1200만 원의 비용이 나갑니다. 부담스러운 비용이죠. 하루 4시간만 고용을 했으니까 또 나머지 시간은 김모 씨의 몫입니다. 회사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치매보험이라든지 간병보험을 치매 상태가 오고 난 뒤에 가입은 좀 어렵겠지만 만약 미리 가입해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병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가 연 400만 원 정도는 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세액공제 제도가 생기면 이제는 좀 가입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겠죠. 즉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줘서 민간 간병보험 가입을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가계의 간병비 대비 여력 강화입니다. 세제 혜택으로 보험 가입이 늘면 장기 요양보험의 사각지대가 줄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재정 부담 완화입니다. 개인이 보험으로 대비하면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겠죠.
세 번째, 간병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에요. 민간 보험사와 간병 서비스 업체들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도 시중에 일반 간병비 보험, 치매 간병비 보험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만 한계도 좀 있습니다. 연 50만 원 한도는 사실상 보험료의 12% 공제를 감안하면 약 416만 원까지 납입까지만 혜택이에요. 그런데 중산층 이상은 이거에 대한 체감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보험이란 게 이 보험, 저 보험 많으면 좋겠지만 많은 보험을 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비용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고요. 나만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나도 받아야 되고 아내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가입해야 되고 혜택 봐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꾸 비용이 더 커질 예.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치매보험의 경우에는 경증 치매 진단 시 진단금이나 지원금은 아주 미약하고요. 그나마 중증 치매 이상은 되어야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은 어떨까요? 해외 사례도 좀 들려주세요.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공적 개호보험을 실시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간병이 필요하면 서비스로 지원을 받죠.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민간보험을 병행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요. 독일은 더 오래됐습니다. 1995년부터 간병보험을 도입해서 정부, 기업, 개인이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에요. 우리도 공적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잖아요. 공적보험과 민간 간병보험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그 첫걸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간병비 문제 앞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보험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커지니까 첫째,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는 50만 원 정도는 상징적인 수준이니까 향후 간병비 실태를 좀 더 반영해서 확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병보험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보험마다 보장 범위가 제각각이라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좀 공적 기준을 제시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간병보험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험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같이 좀 도와주면 민간보험이 해주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 연금도 공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는 것처럼 예. 간병보험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 간병보험 쪽에서 좀 채울 수 있는데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좀 플러스 해준다? 그럼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은 소득의 안전망, 그리고 간병보험은 생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 새로운 복지정책, 간병보험, 세액공제 법안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든든백스 프로젝트 지금까지 연금닥터 김용택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